안녕하십니까. 상 1동, 상 2동, 3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재개발 사업과 오정 군부대 일원 복합 개발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동 영상문화단지입니다. 부천 상동문화영상단지는 우리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부천은 그동안 새로운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유치하는데 번번이 실패하였고,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 걸음이며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 또한 하락하고 있는 스노우볼 현상이 지금의 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는 이제 부천의 큰 먹거리 사업이 되어야 하고, 투자 대비 큰 성과를 일으켜 잠자는 도시 베드타운 부천에서 일자리가 풍족하고 이사 오고 싶은 부천이 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부천 상동문화영상단지 복합개발 사업은 현재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최초 영상문화 개발 사업 시 시행사와의 계약 조건과 계약금 지불 내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어 우리 부천시에 다시 한번 꼼꼼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던 소니피처스, EBX 등 국내 28개 기업의 유치가 행여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기업 유치에 또 한 번의 실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은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한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지금에서 보면 최초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시의 담당자들 또한 많이 바뀌었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재개하여 올바른 방향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협의체를 다시금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우리 시의 신뢰를 되찾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유치에 관하여도 애초 우리 시가 홍보한 5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 또한 영상문화단지 건설 기간 동안만 4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할 뿐, 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적으로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천 영상문화단지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자산을 이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점점 떨어지는 부천의 재정 자립도 확립을 이루어내고 베드타운이 아닌 이사 오고 싶은 첨단 산업도시 부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사업 선정지 내에 있는 관내 운전면허 학원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서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의 답변은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단절 및 부정영향 사업구역 발생 등 부천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운전면허 학원의 존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천시 반경 10km 내에 타 시에 있는 대체 운전학원이 입지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곳의 운전학원이 1년 평균 1만여 명의 부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의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정 자립도도 마찬가지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는커녕 부천 시민을 타 시에 운전학원으로 보내 시민의 생활 소비를 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상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관내의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관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반경 10km 내 타 시군구에 위치해 있으면 상관없다는 논리와, 그렇다면 부천시청 또한 주요 부서를 제외하고 반경 10km 안에 타 시의 시청에 위탁 운영하여 가능하다는 논리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광명시는 관내 운전학원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시가 부지를 확보하며 공개 입찰을 해 운전학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눈앞의 사항만 해결하다 보면 차후에 불필요한 행정과 사업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조영익 시장과 관계 부서는 관내 운전면허 학원 존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 군부대 안에 증발 토지 재산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전 190필지에 관한 증발 토지 재산 정리에 관하여 우리 시는 지난해 법무사 선정 및 권리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홍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홍보 관한 방식으로는 사업 대상지에 플랜카드 몇 장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일부 지역 언론사에 홍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190필지 모든 증발 토지 피증발자들이 몇 장의 플랜카드와 지역 언론 이걸 보고 모두 접할 수 있었는지, 190개의 모든 필지의 모든 피증발자들과 협상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 70여 년 전에 증발된 토지주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습니까? 앞서 발언한 대로 부천시는 지난해 법무사를 선정,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증발자들이나 그의 후손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 모든 필지의 피증발자들이 찾아지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하였고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우리 시가 찾지 못한 증발 토지 권리를 주장하는 피증발자가 본인의 재산을 주장한다면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보관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발 사업 이권에 관하여 무성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행의 주축이기 때문에 시행사 선정 및 건설사 선정 원칙과 그동안 민간 투자 자금이 지분의 흐름과 변경된 지분을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오정 군부대 복합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부천의 개발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20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인구 밀집도가 서울 투표시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도 상동 일대와 오정 산업단지 일대는 교통난에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만 조성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충분한 보강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영익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궁극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무분별한 아파트 조성이 아닌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업자를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부천시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호 의장님과 안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예. 어디서 따셨어요? 제가 면허 학원에서 따셨죠? 학원에서 딴 것 같습니다. 네. 예. 질의 내용에 대한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일전에 시정 질문을 했던 요지는 오정 군부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학원장이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매년 1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원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보관이 어떤 보관이냐라고 제가 시정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그냥 오정 군부대 개발 사업장 내에는 운전면허 학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에 이전에 관계부서와 질의응답을 했을 때는 제가 상동 시의원이라 그러셨나 봐요. 상동 관내 10km 안에 다른 도시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장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또 질의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청도 10km 안에 있는 다른 시에 있는 시청이 위탁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절감도 하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청을과 관련된 표현에 제가 그 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냥 논리가 그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 운전면허 학원은 영리 목적이 있는 사업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네. 이로 인해서 오정군부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면허 학원이 관내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에 따른 보관,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하는 질에 대한 보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동문서답에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고 질이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하나 남은 운전면허 학원을 폐지를 시킨다. 폐지를 시키고 다른 곳에 대체적인 부지를 선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천시는 그냥 이 주변 시에 타 시군구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셔라 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의 우려를 잘 듣고 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을 또 그 사이에 또 찾아서 또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영상문화단지 혹은 오정 군부대 사업에 따라서 현재 상동역이랑 오정 산업단지 차량 정체 현상 시장님 많이 지금 차 막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관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서에는 아예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관계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한 겁니까? 버스 노선과 관련돼서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교통과 관련돼서 관계 그 버스 회사들이랑 관련 노선에 대해서도 더 잘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시장을 발언 때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모든 발언의 초점과 포커스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필요성, 업무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으셨죠. 분명히 본 의원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줄 알고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교통 혼잡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보관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었고요. 사전 설명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 대해 전혀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점 시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계속 소통해야 된다. 소통의 방식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게 과연 우리 민선 8기 조영익 시장의 소통 방식인지 본 의원은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는 이 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느끼는 바 있어 시장께 발언 때 좀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상동영상문화단지가 최초 계획보다 현재 늦춰지고 있습니다. 요인이 뭘까요? 현재 2021년 사업자 선정 2021년 3월 달에 GS랑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이 늦어졌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좀 다 바뀐 상태이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에서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들 좀 검토 중에 있어서 좀 기다리시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계 공무원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2020년 11월에 우리 상동 영상문화단지 시민협력위원회 발족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금년 4월이죠. 네, 예. 네. 2022년 4월에 6차 회의 종료 후에 위원회 소집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없었죠.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담당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네. 예. 인력들이 다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까? 주변 사람은 아파트를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안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도시 계획과 지금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지금 답변을 당초 제안서하고 예. 그 이후에 1차 협의한 것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아파트 설치 관련해서는 바뀐 게 아예 없나요? 그게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나와 있어서 그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네. 결론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네요. 계속 질의 드릴게요. 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소집이 올 상반기 4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도시전략과장이 들어갔어요. 네.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네. 시의회 추천 2명이 바뀌었을까요? 현재 있습니다. 두 분 아니요, 계십니다. 바뀌었나요? 최초에 시민협력위원회가 발족했을 때랑 네. 현재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시의회 추천 2명도 바뀌었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안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당연직이라고 바꾸고 어느 부서는 바꿔요. 담당 공무원들은 바꿉니다. 시의회 추천은 안 바꿔요. 그대로 갑니다. 자, 당연직이라고 바꿉니다. 의회 협력위원회가 명단이 바뀝니다. 별도 회의 없이 이렇게 막 바꿔도 돼요?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회 의견은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의회 요청해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회의 절차가 없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알고 있어라라는 통보네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법적 그런 위원회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민간위원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초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영상문화단지 시민협의체 재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조만간에 위원회 소집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사안이 상반기에 하고 발생되면 나서 수시로 한 할 번도 수 안 있는 했으니까. 사항이고요. 네네. 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게 공론화된다면 충분히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그냥 제가 선정해서 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도 여기 계시니까 네.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장 믿고 다시 한번 시민협력위원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정 군부대 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련돼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자꾸 이게 증발 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네. 증발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60년대 초에서 70년대 초에 군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유 토지를 증발해서 군부대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 군부대의 어떤 뭐 그 증발 토지에서 관한 부서는 국방부이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뭐 1, 년 동안 열람도 하고 그 중에서 이의 신청을 받은 4분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증도 했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도시국에서 오정군부대 보상 관련해서 환지 조례 신청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통과됐죠. 네. 네. 이 조례에 오정군부대 안에 증발토지 대상자들이 포함이 되는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증발 토지라는 거는 별개이고 네. 환지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그렇죠. 할 때 네네네. 그 사업별로 환지 조례를 정하게끔 돼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군부대 외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어떤 이번 말씀- 조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주 중인 토지주나 혹은 건물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가 지금 불법 점유로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할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관할 부서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교통국이라든지 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재산활용과도 있고 여러 네, 가지 네,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아. 못하겠습니다. 불법 점유라 함은 결론은 이제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땅 주인을 찾지 않고 시에서 도로를 깔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땅 주인이 지금 현재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패소한 사례가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꾸 증발토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선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셔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관련 법규를 찾아봤는데 법에 맞게끔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그 근처에 플랜카드 4개월 게재 이런 거는 관련 법규에 맞게끔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하나만 여쭙게요. 그럼 향후에 네. 오종 군부대 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증발된 토지의 토지주들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뭐 드리고 그런 문제도 발생을 돼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15년 이상 되면은 그 채권이 소멸되고 또 지금 와서 그렇게 된다면 피청구인이 피증발인이 그거를 증명하게끔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도 뭐 부천 시민이 지금 나오신다고 하면 시에서 뭐 법 테두리는 아니지만 밖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의 근거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 대법원 판례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이제 국방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업 중에 이런 소송에 부천시가 휘말리게 된다 하면 증발 토지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휘말릴 일은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자, 그럼 국방부와의 협약된 문서는 우리 부천시와 있을까요? 있습니다. 증발 토지 관련해서 말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자, 증발토지 관련해서 어떠한 피증발인이 나타났습니다. 네. 나타나서 본인의 재산을 주장합니다. 네. 라고 하였을 때 우리 시는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가 있는 게 맞죠. 네. 국방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국방부와 부천시가 향후 이런 일이 관련되었을 때,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방부가 100%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우리 부천시와의 협약된 문서가 있냐라고 여쭙습니다. 그거는 협약할 필요가 없고요. 관계 법령상 국방부가 사업 같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징발 토지 부천시가 네. 답변은 부천시는 이 재산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피증발인이 나왔을 경우에도 전혀 법정에 출두할 일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업자를 위한 개발 공사가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을 위한 개발 공사가 돼야 된다고 본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유의해서 우리 조영익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